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6장에서 JSP의 기본적 여러 가지 뭐죠? 뭐 예외라든지 그리고 다른 기타적인 개념을 좀 배웠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JSP의 액션 태그도 배우고 뭐 이제 하면서 점차 우리가 JSP에 대한 지식을 계속 넓혀 가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액션 태그인데요. 액션 태그는 우리가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액션 태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페람이라든지 include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forward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것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아직 여기에는 제가 넣지는 않았어요. use bin이라고 bin 액션 태그 중에 use bin 태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한 다음 장쯤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bin하고 연결을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커넥션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좀 웹 프로그래밍에서 사용자로부터 무언가를 입력을 받아 그리고 저장을 하고 거기에 저장했던 내용을 다시 조회해서 끌어내고 뭐 등등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이제 서서히 해내게 될 겁니다. 그에 앞서서 그래서 자 7장에서 액션 태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액션 태그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액션 태그는 JSP 페이지 내에서 어떤 동작을 하도록 지시를 하는 태그예요. 그래서 흐름이 제어가 가능을 하죠. 페이지를 얘가 왔다 갔다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리퀘스트 아니죠. 리스판스 객체에 send redirect라는 메서드가 있었죠. 페이지 이동하는 게 있었고 또 뭐 우리가 있었던 게 폼 태그에서 우리가 거기에 액션이라는 속성에다가 값을 주면 어떠한 페이지로 이동을 했고 맞죠? 그런 등등을 해봤는데 이제는 액션 태그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페이지 이동 그리고 페이지 내 include 포함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예전에 include라는 걸 봤었어요. 한번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페이지 지시자 중에서 그죠? 지시자 디렉티브 태그인데 지시자에서 include 지시자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아마 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자바 빈과 관련된 태그도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빈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리고 추후에 이 클래스가 데이터베이스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을 하는 DTO 객체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자바 빈의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use bin이라는 태그는 우리가 다음 장에 배우든지 할 겁니다. 자, 이러한 태그들은 바로 자바 코드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는 JSP 페이지에서 내부적인 로직을 사용자로부터 우리가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포워드는 우리가 뭡니까? 이동을 시키는 거,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는 건데 얘도 역시 샌드 리다이렉트하고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인클루드는 이제 해보셨기 때문에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페럼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넘길 때라는 쓸 수 있는 태그입니다. 살펴보고 이 정도만 살펴보고 빈 관련 클래스 파일 얘는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기타로 뭐 플러그인 액션 태그도 있지만 사용 빈도가 뭐 현재 위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액션 태그의 종류들을 뒤에 조금 열거를 해놨어요. 표 형태로.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액션 태그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거냐. 자, 먼저 포워드 태그를 한번 보도록 하죠. 포워드는요.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내장 객체에 있었다. 그죠? 이 내장 객체의 포워드 메서드가 태그로 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액션 태그들은 전부 시작할 때 이렇게 꺽쇠하고 JSP하고 콜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클루드가 들어오든, 포워드가 들어오든, 뭐, 유즈빈이 들어오든, 뭐, 이러한 태그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보드. 그래서 H1 페이지, 얘는 main.jsp 페이지래요. 그런데, 포워드를 해서, serve.jsp. 그죠? JSP 태그를 사용하겠다. 무엇을? 포워드를 사용을 해서 serve.jsp로 이동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시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에 분명히 이동을 시켰는데 serve.jsp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URL 주소는 메인 페이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할 점은 URL 주소는 그대로, 이거 실행하는 것은 serve.jsp라는 것이다. 이건 forward action 태그의 특성이다 라고. 이렇게 forward로 던져버리면, 태그를 써서 사용해버리면 우리가 이쪽으로 태그가 뭐죠? 페이지의 이름이 안 나온다 이거죠. 맞죠? 자, 그러한 내용이고, 샌드리 다이렉트는 페이지가 보였다, 그죠? 페이지가 보였고, 없으면, 404 에러도 띄우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역시, 뭐죠? 도메인 주소, 얘가 URL 주소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이게 바로 포워드 태그고요. 그래서 이 포워드 액션 태그가 페이지 흐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그죠? 클라이언트에서 HTTP 요청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first라면 first라는 JSP 파일 물론 뭐 HTML의 폼 태그를 통해서 일로 들어왔다고 치면 자 JSP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는데 first JSP 코드를 실행을 하다가 얘를 딱 만나면 바로 얘 코드를 실행을 하고 여기서 바로 응답을 해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JSP 포워드 페이지는 이렇게 연결성이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죠. 아시겠죠? 자, 요런 형태로 포워드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nclude action 태그인데요. 자, include 태그는 현재 페이지를 다른 페이지를 삽입할 때 사용한다. 근데 이건 포함입니다. 포함 관계예요. 알겠죠? 그래서 현재 JSP 페이지에 포함될 수 있는 외부 파일은 뭐 보시다시피 HTML이나 JSP나 서블릿 페이지 등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include라는 액션 태그를 JSP 액션 태그를 쓰겠다라고 하고 페이지 속성이 있고 플러시라는 속성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페이지 속성 값은 현재 JSP 페이지 내에 포함될 내용을 가진 외부 파일인 거예요. 따로 이 페이지가 이거는 include 01.jsp고 이거는 include 02.jsp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외부 파일은 현재 JSP와 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주면 되지만 파일명만 설정하고 다른 외부에 있다면 전체 URL 또는 상대 경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앞에서 이미지 관련된 내용을 출력할 때도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아울러 플러시라는 속성은 우리가 페이지 지시자에서도 플러시 속성이 있었죠. 이 속성은 버퍼에, 그죠? 속성 값은 외부 파일로 제어가 이동을 할 때, 즉, 이 페이지로 넘어갈 때, 그죠? 넘어갈 때, 현재 JSP 페이지가 지금까지 출력 버퍼에 저장한 결과를 처리를 해주는 그런 속성이죠. 그죠? 그래서 버퍼에 내용이 들어있을 때 원래 기본값은 false죠. 근데 true로 설정을 해주면 외부로 파일로 제어가 이동을 할 때 현재 JSP 페이지가 지금까지 출력 버퍼에 저장된 내용을 웹브라우저에 모두 출력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출력 버퍼를 비우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이지 형태를 지금 우리가 이런 게 또 페이지 지시자 중이 아니라 그 우리가 include라는 디렉티브 지시자에서 우리가 페이지 지시자 말고 include 지시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얘도 역시 지금 보시면 include 01 갔다가 01 출력했다가 요거 다시 만나가지고 여기로 갔다 왔어요. 그죠? 갔다 오고 포함시켰단 말이죠. 이거는. 맞죠? 그리고 다시 include 01 JSP 페이지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를 포함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삽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역시 얘는 include 액션 태그가 페이지 흐름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먼저 요청하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first JSP 쭉 실행을 하다가 얘는 이거 페이지 포함이라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자 second JSP로 가요. 가고 나서 second JSP 다 실행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일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다 처리를 하고 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요 처음에 봤던 포워드 태그는 어땠어요? 걔는 쭉 실행하다가 포워드 태그는 일로 태그를 갖다가 다 끝나고 바로 응답을 해버리는 그러한 형태를 지녔죠. 맞나요? 근데 이거는 갔다가 포함이니까 그죠? 갔다가 이거 실행하고 일로 다시 왔어요. 이런 경우는 언제 쓸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로 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그죠? 무언가를 하고 어떠한 작업을 다 하고 다시 일로 결과값을 돌려준다든지 그런 등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로 돌려줄 때 우리가 액션 태그, include 태그를 써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에서 봤던 이 forward 액션 태그는 그죠? 이까지 쭉 실행하다가 바로 밑에 건 실행 안 하고 그죠? 포함이 아니니까 이동을 하고 여기에서 실행을 다 끝내고 일로 가는 반면에 include는 포함이다 보니까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다 실행하고 다시 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내용을 실행을 끝내고 응답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include 액션 태그에서 우리가 페이지 지시자, 즉 디렉티브 태그가 있었죠. 그죠? 이 차이점을 한번 보죠. 액션 태그고요. 이거는 디렉티브 태그, 즉 페이지 지시자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때 보시면 자, 처리 시간, 요청 시 자원을 포함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번역 시, 즉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 될 때 이 자원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요청할 때 자원을 포함해 버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능은 얘는 액션 태그는 별도의 파일로 요청 처리 흐름을 이동을 하죠. 그리고 얘는 현재 페이지에 삽입을 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데이터 전달 방법은 이 액션 태그는 리퀘스트의 기본 내장 객체나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param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죠. 근데 이 페이지 지시자 같은 경우는요, 현재 페이지를 삽입을 하다 보니까 페이지 내에 변수를 선언한 후에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좀 독립적이고요. 포함이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독립적이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넘어가지만 얘는 페이지 지시자 include 태그는 이렇게 페이지에 삽입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페이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얘는 용도는 화면의 레이아웃의 일부분을
우리가 모듈화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다수의 JSP 웹페이지를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나 저작권과 같은 문장을 포함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드릴 때 뭐 로고라든지 푸터에 나오는 반복적인 페이지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얘는 화면의 레이아웃의 일부분을 이렇게 딱 모듈화를 딱 시켜줘요. 맞잖아요. 하나의 이제 인클루드를 우리가 갖다가 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모듈화를 시켜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얘는 또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동적 페이지에 사용을 하게 되죠. 얘는 여기에 현재 페이지에 삽입이 되다 보니까 얘는 그냥 정적인 페이지, 즉 푸터 같은 경우는 고정적이죠,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JSP 파일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적인 페이지에 사용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파럼 이렇게 있는데, 자, 파럼 태그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액션 태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파라메타의 약자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파라메타의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단독적으로는 움직이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파라메타를 넘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포워드 태그나 인클루드 태그의 데이터 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태그고, 이름과 값으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태그는 단독으로 절대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JSP forward, include 태그 내부에 이렇게 어떠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서 값을 전달할 용도로 우리가 이 ferum 태그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다른 페이지에 여러 개의 정보를 전송해야 될 때 나중에 ferum 액션 태그를 사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태그 이름과 속성, 원래는 우리가 이거를 뭘로 했었어요? 이렇게 스크립트 리스로 우리가 자바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그죠? 이렇게 뭐 리퀘스트 객체에서 우리가 받아내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액션 태그가 HTML 태그 중에서 폼 태그를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 전달을 하지만, 그 값을 그렇게 전달해도 되고 이렇게 전달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forward param이라는 JSP 파일이 이 파일이겠죠. 그러면 여기 역시 이렇게 받아서 request parameter, 그죠? 이렇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얻어왔죠. 맞잖아요. 얻어왔지만 이렇게 해서, 맞죠? 어떻게, 자, 얘는 forward param JSP입니다 하고, 여기에 id하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를 받고 이렇게 출력을 바로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는 내나 다 똑같은데, 전달할 때의 방법론적인 측면이 forward라는 태그, JSP의 forward라는 태그는 param 태그와 더불어 이렇게 같이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맞나요? 뭐 이렇게 보내셔도 되고, 액션 때 뭐 HTML의 폼 태그를 이용해서 보내셔도, 폼 태그의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 보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고, 조금 보기도 가독성도 요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은 볼까요? 액션 태그의 종류를 제가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먼저 포워드 배웠죠. 그죠? 포워드는 다른 페이지의 이동과 같은 페이지 흐름을 제어를 하고요. 인클루드는 외부 페이지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혹은 여러 페이지를 우리가 포함을 했다면 그거를 모듈화를 시키게 되죠. 자, 그 다음 우리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뒤에서 배울 건데 useBi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바 클래스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ASP 페이지에서 자바 클래스를 빈지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뭐 get property, set property 여기 밑에 있죠, 그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값을 설정을 하고 값을 읽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바 빈지의 property 값을 설정. 이거는 getter니까 얻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farm은 방금 봤죠? forward와 include 그리고 뭐 플러그인 태그에 인자를 추가한다. 전달할 것들, 그죠? 자, 그리고 플러그인은 얘는 애플릿을 실행하는데 예전에는 좀 썼었어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 ESP로 만들어진 웹페이지 같은 경우 자, 여기에 하나의 뭐 어떠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광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려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에 애플릿을 이용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뭐 액티브엑스를 깔아야 된다는 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뭘 기타 자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는 둥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엔 다 사라졌죠. 전부 다 요즘에는 뭐 그냥 이제 HTML5에서 동영상을 직접 이렇게 재생하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애플릿을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걸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플릿을 쓰는 곳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주 예전에 만들어진 거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거의 현저하게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플러그인 태그도 이제 사용성이 많이 떨어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엘러먼트, 그리고 어트리뷰트, 그리고 뭡니까? 바디, 그리고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거 텍스트는 뭐 우리가 봤다시피 JSP 페이지에서 문서나 이런 걸 템플릿 텍스트로 작성을 하는 뭐 그런 거고요. 요 세 개는 동적으로 정의된 XML, 그죠? 마크업,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요소들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추후에 이런 내용이 조금 나오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펴봤던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위에 있는 5개. forward, include, useBin, set property, get property, setup. 그죠?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번 장에서 살펴보는 게 바로 forward하고 include하고 뭡니까? 파람 태그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요 세 개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알겠죠? 이 유즈빈 태그하고 get property, set property도 상당히 중요하고 자바의 클래스와 연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태그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템플릿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어떠한 페이지 중에서 include action 태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웹사이트에, 그죠? 웹사이트에 좌측이나 상단이냐, 뭐 이런 내비게이션 바, 그죠? 이런 것들은 고정일 때가 있죠. 그죠? 거의 다 고정이에요. 왜냐? 어떠한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페이지, 그리고 좌측에 서브, 사이드 쪽에 있는 거, 그리고 푸터, 이런 것들은 잘 안 변하죠. 다른 페이지를 요청을 이동을 해도 이것들은 거의 위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어디만 바뀌는데요? 여기만 바뀌죠. 그죠? 여기만 바뀐단 말이죠. 바디 태그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요번에 우리가 통상 뭐 프레임을 넣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만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정된 레이아웃의 패턴을 작성을 하고 다른 페이지에서 그죠?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편의성을 제공을 하죠. 즉 코드의 중복도 줄이고 아울러 이 만들어 놨던 얘를 계속 포함 include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죠? 이제 코드의 중복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통상 웹페이지의 위, 아래, 가운데, 왼쪽 가운데 네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통상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위에 거하고 밑에 거만 이렇게 있고 옆에 거는 또 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페이지가 많이 바뀌고 요즘에 트렌드를 보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자 위에 거와 밑에 거 그죠? 헤더 부분과 푸터 부분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맞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일반적인 웹사이트라면 지금은 현재는 이게 이러한 페이지가 사이드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여튼 그 중에서 위, 아래, 왼쪽은 보통 메뉴로 사용을 되죠. 요 내부 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마우스 위로 올라가면 클릭을 한다든지 위로 올라가면 쭉 드랍다운 리스트 형태로 메뉴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페이지에 이벤트가 일어나면서 포워드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그죠?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또한 회사의 로고 표시 등이 사용된다. 그래서 변경되는 페이지는 가운데 부분이므로 우리가 하여 이러한 레이아웃 구조대로 사이트를 개발하려면 템플릿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액션이 딱 일어나면, 이벤트가 일어나면 요것만 이동을 시켜주고, 그죠? 변경을 시켜주고 이 내용들은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면 따라갈 것이라면 그냥 include 지시자나 아니면 include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포함을 시켜버리면 끝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예.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래 틀이 딱 만들어져 있다 이 뜻이죠. 요즘에는 뭐 이런 것도 좀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죠? 여튼 그래서 이러한 템플릿 페이지들은 여러 저 뭐죠? 여러 웹사이트에서 제공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자 뭐 여기에서 구글에서 뭐 웹해서 템플릿이라고 이렇게 있죠, 그죠? 웹 템플릿 그 소스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템플릿 무료 이런 것들이 많죠, 그죠? 무료 테마 부트스트랩도 있고요. 이러한 웹 무료 템플릿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에 무료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템플릿들을 우리가 딱 클릭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뭐죠? 테이블이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보여준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미지 호버라는 이거는 갔을 때 호버가 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템플릿들은 우리가 다운을 받아 가지고도 얼마나 읽을 줄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져다가 쓰시면 되고요.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메뉴나 로딩 이런 것도 봤을 때 이렇게 메뉴들을 우리가 여러 개 한번 보면 이런 것들도 한번 쭉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가져다가 얼마든지 JSP 페이지에다가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웹페이지 뭐 웹사이트 소스라든지 뭐 그죠? 이렇게 웹 템플릿으로 다시 해도 여기에 뭐 부트스트랩 이 테마 이런 것들이 템플릿들이 여러 페이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 테마 여기에서 지금 가보면 자 프리입니다. 프리 그죠? 프리 공짜예요. 그래서 무료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프리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가져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쭉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지를 한번 쭉 보면 아하 이런 형태로 자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걸 그냥 준다는 거예요. 소스를 만들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끔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보면 메뉴바는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는
이제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뭐 푸터도 이렇게 있죠, 그죠? 요런 푸터, 요런 것들, 고정된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스로 받아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표식을 할 거라면 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공부에서 배웠던 그러한 include 태그를 이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한 페이지를 우리가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우리가 흔히 템플릿 페이지라고 지정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울러 여러분들 만약에 어떠한 한 웹사이트 뭐 책을 이렇게 뭐 하는 이러한 한빛 아카데미, 한빛 출판 네트워크도 보면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다 똑같죠. 그죠? 다 똑같아요. 근데 밑에 내려가 봐도 이 부분은 안 변할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브랜드 갔어요. 이거 안 변하죠. 이거 그대로 이거만 바뀌었죠. 중간에 이거 안 변했죠. 맞습니까? 예, 이런 게 바로 무료가 아니라 템플릿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이드바가 지금 현재 없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여기에 사이드바도 있었는데, 뭐 이런 책 서점에 가보면은, 여기도 사이드바 있기는 있네요. 있는데, 이거는, 사이드는 뭐 이렇게 내가 갔어요. 가면 위에 거 그대로 따라오고요. 옆에 것도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밑에 푸터도 그대로 따라왔어요. 맞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템플릿 페이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반드시 하시고 계시면 우리가 만들 페이지는 요거 안에 있는 움직이는 페이지들을 만들고 나머지 위에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포함을 시키면 그만이다 이거죠.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JSP 액션 태그에 관련된 자바 빈을 빼고 그죠? 그거는 나중에 자바 빈 하면서 DB하고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따로 뺐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액션 태그의 종류들을 좀 알아봤고요. 포워드, 인클루드, 그리고 뭐 있었어요? 그죠? 포워드, 인클루드, 그리고 인클루드, 그리고 저 뭐죠? 페럼. 그죠? 페럼은 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런 게 바로 템플릿, 이런 게 바로 액션 태그였고요. 이제 조금 정리를 해 두셨다가 같이 실습을 하면서 포워드 태그는 이렇게 사용되고 인클루드 액션 태그도 이렇게 사용되고 등등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번에 이번에는요. 내용이 액션 태그가 원래 유즈빈이 좀 많이 차지하는데 그 내용을 넣으면 또 강의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뺀 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제 7장의 이론적인 설명을 마치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서 익혀 나가도록 해봅시다. 자, 됐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